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퍼즐 AI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퍼즐 AI는 의료 환경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창업한 회사입니다. 본래는 제가 그 35년 동안 의사를 했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의사를 하면서 의료 환경에서 직접 일하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의사나 간호사가 실제 업무에서 굉장히 그 업무 강도도 높고 또 워크플로우가 너무 복잡하고 또 해야 될 일은 많고 각종 인증에 저장에 기록 업무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사나 간호사가 이런 기록이나 진료 또는 간호 업무의 일에 자기의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또 시간도 많이 허비하다 보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오냐면 고스란히 환자한테 오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의 대부분을 기록 업무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환자 케어 시간은 떨어지고 또 이걸 반드시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환자들이 문의나 또 환자들의 뭐 고충이나 이런 걸 아무래도 소홀히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주하고 부가 바뀌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의사나 환자나 또는 간호사나 이 삼자 사이에서 의사는 진료 현장, 그리고 간호사는 간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올바른 환자 케어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근데 현실에서 보면 이거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사들이 종이를 쓰고 간호사도 종이를 쓰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런 시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도와줄까 그래서 전자의무 기록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근데 전자의무 기록은 전자로 하니까 말처럼 이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오히려 전자의무 기록에는 오히려 의사나 간호사의 업무가 더 많아지게 됐어요. 그리고 의료 기술이 발전하고 또 우리가 사용하는 도구가 늘고 사용하는 약물도 늘어지면서 이게 기록해야 되는 양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된 겁니다. 근데 적당히 늘어나면 되는데 이게 결국은 진료 행위에 영향을 줄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생각해서 어떻게 하면 의사나 간호사를 좀 도와드릴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기록 업무에서 해방을 시킬까? 이런데 이제 저희들이 많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의 시스템으로는 안 되고 현재 EMR 가지고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나 EMR을 대체할 수는 없으니까 EMR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의사들, 간호사들이 편안하게 입력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방법은 결국은 기술적으로는 AI 기술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면서 저희가 4년 전서부터 이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에 이르러서야 저희가 약간 실마리를 찾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음,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셨는데, 이 보이스 EMR에 대한 자세한 강점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보이스 EMR은 저희가 사실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동을 할 수가 있어요. 저게 EMR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EMR은 아니고요. EMR을 기록하는 것을 도와주는 이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은 어떻게 하냐면 이게 요즘은 이 글로 타이핑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일하면서 특히 하는 건. 그래서 이 타이핑을 하지 않고 음성으로 말만 하면 이게 자동적으로 AI가 전사를 시켜서 이 전사된 게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장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데스크탑에서 직접 마이크로 입력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의사나 간호사들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제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모바일 폰에서 음성으로 명령하면 타이프하지 않고도 모든 게 다 입력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솔루션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 35년간 의료 현장에서 근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네. 기존 의료 체계에서 기록하는 이런 업무들은 어떻게 진행됐었습니까? 이제 대개는 저희가 이제 제가 그 인턴 레전트 그러니까 전공의 할 때만 해도요.
이렇게 차트가 있어 종이로 된 차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이로 된 차트가 있어서 차트에다 이제 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하도 의사들이 이거 갈겨 써가지고 이게 도대체 이게 자기 자신도 이거 쓴 거가 뭔지 모를 정도로 갈겨 쓰게 되는 정도로 이게 종이에다 쓰게 되죠. 그래서 그런 종이를 이용해서 차팅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아마도 제 기억에는 아마 1990년도에 이제 들어서면서 이런 방법으로는 어렵겠다 그래서 전자의무 기록이 나왔습니다. 전자의무 기록은 뭐냐면 이제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에 정해진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환자의 정보를 입력을 하고 또 무슨 검사 기록도 입력하고 또는 환자의 엑스레이도 거기 들어가 있고 그래서 필요하면 그 정보를 불러내고 또 입력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 바로 이제 EMR입니다. 전자의무 기록. 근데 이 EMR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어요. 쉽게 타이프만 하면 다 뭐든지 들어가고 또 쉽게 불러낼 수 있으니까. 근데 점점 이제 이 EMR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괴물처럼.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옛날에는 그냥 환자가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을 때 그냥 환자가 뭐 어느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왔음 이렇게 이제 종이때는 기록하고 처음에는 아마 전자의무도 그런 식으로 기록이 됐는데요. 근데 점점 요구도가 많아지는 게 이 의사들이 이제 학회에서나 국제 스탠다드가 있어서 그러면 이 통증은 어떤 종류의 통증이냐 또 통증의 정도는 10에서 1로 볼 때 1이냐 또 통증이 그냥 통증 외에 다른 데로 방사되는 통증은 없느냐 그래서 이 체크를 점점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통증이라고 입력하면 한 10가지의 차트에다가 다시 또 세부적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시간이 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또 이걸 다 읽어봐야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다 점점 복잡화되고 이제 더 볼륨이 많아지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간호사나 의사가 입력하는 건 아주 한정돼 있는 그런 것만 입력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점점 입력해야 될 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불편하게 되고 뭐 미국에서는 의사나 간호사들이 이걸 괴물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냥 잘 입력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얼마 기록할 때 없을 때는 아주 정확하게 기록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뭐 단어 몇 개 입력하는 걸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할 게 많으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그래서 점점 진화가 됐는데 그러나 미국 같은 데서 보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은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의사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 의사가 녹음기에다 녹음을 합니다. 그럼 녹음을 하면 그 녹음한 게 엄청나게 이제 타이핑할 게 많으니까 미국은 비서가 있어서 비서한테 음성 녹음기를 주면요. 그럼 비서가 음성을 틀어서 녹음기를 틀어서 음성을 들으면서 타이프를 해서 기록을 하거든요. 이런 시대가 또 있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면 뭐 비서가 매일 의사마다 비서 한 명씩 데리고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되니까 미국에 이게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음성이 인식으로 되는 이제 문자로 되는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건 녹음하지 말고 아예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 자동적으로 이게 들어가는 게 하자.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그걸 스피치 투 텍스트라고 해서 STT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의료에 적응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많이 좋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데스크탑 안에서 일하는 의사들은 좋은데 실제로 병동에서 움직이는 일하는 의사들이나 간호사는 실제로 이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했냐면 현재까지 그냥 종이 같은 데다가 기록하거나 아니면 뭐 손목에다 뭘 써가지고 여기다 기록해서 환자를 다 보고 나서 병실에 간호 스테이션에 와서 컴퓨터를 열어서 여기다 다시 입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일하면서 일하는 걸 다시 기억을 해서 다시 기록하는 건데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대개 이 데이터가 다 잊어버리잖아요. 너무 많은 환자를 보다 보니까. 그래서 데이터 입력도 충실해지지 않고 시간은 시간대도 길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제 미국에서는 아직 시행은 하지 않지만 이제 모바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모바일을 가지고 모바일 하에서 음성 명령으로 뭐 해줘 그러면 스캔을 하고 뭐 열어줘 그러면 차트가 나오고 그 차트에다 말로 하면 입력이 되고
또 인증 저장까지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이제 저희가 요번에 솔루션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음.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기에서 기록하던 시절부터 그리고 컴퓨터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컴퓨터로 의무 기록을 적고 그 이후에는 또 목소리로 뭐 비서가 전달하는 시까지 이렇게 말씀을 쭉 해 주셨는데 의료 현장에서 이런 변화가 좀 늦은 것 같은데 이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좋은 기술이 있으면 금방금방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게 문화라든가 또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던 건데 새로운 게 들어왔을 때 이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특히 의료계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환자 안전이라든가 또 기존의 진료 업무를 해치지 않아야 돼서 굉장히 바꾸기가 첫 번째 힘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일 때는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기관들이 뭐 큰 병원도 마찬가지지만 의료에서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병원 의료기관 같은 데는 우리가 뭐 컴퓨터를 CT를 사거나 MRI를 사서 이게 오히려 숙고하고 연결돼서 이제 경영을 할 수 있는 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사지만 이게 특별한 이게 경영하고 상관없이 단순히 이 일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빨리 하기 위해서 내가 이거 비용을 지불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려서 실제로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는 이게 빨리 도입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보이스 EMR이 만약에 국내 의료 환경 속에서 정말 대중화되고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의료 체계는 어떻게 바뀌고 시민들은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돼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면 시민들이고 또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병원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병원 가도요. 되게 의사 얼굴을 보고 진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의사 뒤통수를 보고 진료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는 컴퓨터에 이거 치려고 정신이 없고 보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는데 환자 얼굴을 보고 환자 상태를 보고 이분이 정말 아프겠다. 심하게 여기 아프신가 보다. 걱정이 많으시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건 완전히 컴퓨터를 보면서 어떻게 오셨어야 되니까 이게 환자를 상태를 벌써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환자는 이게 뭐 이제 의사로서부터 이런 뭐 병의 진단이나 치료도 받고 싶어 하지만 따뜻함 또 위로 같은 것도 받아야 되잖아요. 이런 게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의사가 환자의 눈을 마주치면서 진료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간다면 환자들은 이제 그 누구보다 이제 정말 편해지시고 아마 위로가 되시고 아마 수혜자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해서 습관이 돼서 이제 쓰기 시작하면 되게 의사들이 좋아해요. 신기해하고. 근데 업무 프로세스가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예를 들면 10분 걸리는 게 3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건 나머지 7분을 의사들은 뭐 스트레스 안 받고 좀 쉴 시간도 있고 생각할 시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7분이 뭉쳐가지고 뭐 연구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그래서 이걸 또 병실에 올라가서 또 환자를 조금 더 볼 수 있는 시간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이 병원 입장에서 보면 프로세스가 짧아지면 결국은 이게 같은 시간 내에 더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또 더 많은 처치, 더 많은 수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병원은 또 경영에서 좋고 또 병원에서 또 좋아하는 이유가 이게 AI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물의 오남용 같은 거를 완전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약물이 들어갔을 때 약물이 뭐 처방되지 않게 한다든가 또는 간이 나쁜 환자한테 뭐 간에 나쁜 약을 줬을 때 이걸 거부한다든가 이런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첫 번째 수혜자는 물론 환자지만 두 번째는 의료인이 되고 세 번째는 병영 경영하시는 분들한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음. 일단 그 의료진께도 업무도 굉장히 수월해질 것이고 뭐 수고스러움도 좀 덜 수 있을 것 같이 보이는데 일단은 숙련된 의료진 말고 새내기 의료진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 새내기 의사 같은 분들 마찬가지 이제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요. 무슨 상황에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뭐 이 약물이 제대로 이게 맞는 건지 그럴 때 검증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뭐 그때그때마다 약을 또 찾아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인공지능으로 처방 같은 거를 좀 이제 보이스 MR 통해서 도와주면 이 약물 처방하기도 쉬워지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처방을 할 때 이 보험에서 이제 해당 안 되는 거, 뭐, 그건 잘 모르고 처방할 수도 있는데,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컨트롤 좀 해주고. 그래서 이런 기능을 점점 추가시켜 나가면서 의료진들이 의료 본질, 환자 보는 데만 집중하게 하고, 그외 나머지 거는 우리가 좀 도와주는 그런 데서 굉장히 새내기 의사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급은 어느 정도 현재 이루어진 상태입니까? 지금 보급은요, 아직까지 이게 지금 써보신 분들은, 아, 이게 효용성이 좋고 참 좋다고 그러고, 이게, 영업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신기하게 의사들의 입에서 또는 간호사들의 입에 의해서 이게 이제 많이 알려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지금, 서울에 있는 뭐, 전국의 뭐, 빅5를 포함해가지고 중요 상급 병원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급속하게 퍼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지금 전문 병원이라든가 또는 중소종합병원 같은 쪽에서도 관심이 많고 아직은 이것은 이제 개인 의원이나 이런 데서 하기에는 그 환자 볼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용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환자의 안전이라든가 이 법규 같은 거를 잘 지키면서 정확하게 진료하는 데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기 확산이 빠른 시일 내에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이제 퍼즐 AI 기업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요. 지능정보산업협회가 선정한 AI 플러스 X 혁신 기업으로 선정되셨습니다. 혹시 네네. 예 좀 네. 뒤늦게 또 축하 말씀드리고요. 아유, 소감을 감사합니다. 네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거 처음에 이제 2018년에 창업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면서 음성 인식률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노력했는데요.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우선 현장 진입 자체가 어려웠고요. 그다음에 인식이 AI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주는 거를 AI로 생각하기 때문에 한 단어 두 단어만 틀려도 이거는 이건 완전 고장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굉장히 아직은 이게 이제 문화화가 안 되고 또 생소한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3년, 4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거쳤는데요. 에, 전번에 그 광주 전남 연구원에서 이제 그 포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인식률에 집착해가지고 거기 빠져 있다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전환을 해서 발상을 좀 전환을 해서 아 이것이 이것만 가지고 될까 생각하고 아 이건 개인의 맞춤이라든가 커스터마이즈 또는 편리성이나 편의성 뭐 이런 데에 더 중요한 포커스를 두고 다시 개발해야겠다는 생각하에 이제 다시 개발하게 됨으로써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저희 이제 회사를 인지하기 시작했고요. 뭐라 그러면 이제 또 대기업은 아니지만 국내에서 처음하고 또 세계에서 처음 이런 시도를 하니까 굉장히 그 약간 좀 새로운 느낌, 그다음 좀 프레시한 느낌 뭐 이런 거를 좀 받아들여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100대 기업에 선정은 됐지만 아직 부끄럽고 뭐 저희는 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좀 더 해야 할 일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음. 지난해 대표로 부임하신 거 맞죠? 네네. 예. 대표님 오시고 나서 투자 유치나 그리고 뭐 뷰노 뭐 기업들과의 네. 협업 등 이렇게 성과를 좀 내고 계신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제가 이제 그 의사만 하고 이제 병원만 경영하다가 이제 작년에 대표가 됐는데요. 네, 대표 되고 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이제 일단은 이제 스타트업 운영하려면 완전 투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많이 뛰어다니면서 그 자금을 갖다가 좀 얻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서
그나마 이제 작년에 이제 시리즈 B를 이제 완수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돈은 많지 않고 아직까지 이익을 못 내지만은 이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야 되는데 이미 기존의 그 음성 인식 쪽으로는 저희가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앞서 있었고요. 그중에서 특히 뷰노가 음성 인식 분야에서 의료에서 선점에서 1위를 하고 있었고 이미 많은 대학병원에 이미 선점을 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저희가 굉장히 시장 개척하는데 힘들었고요. 다만 저희는 뷰노 같은 경우는 뭐 영상의학과 한 과만 이제 치중했고 저희는 영상의학과 하면서 이제 병원 전체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11개 과를 하면서 저희가 점점 데이터가 좀 많이 쌓이고 또 저희가 기술도 계속 발전하면서 한 작년 정도 기점으로는 저희가 자체 평가에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우월하고 데이터도 다른 회사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다고 생각하던 즈음에 그 뷰노에서 그 음성보다는 뷰노는 음성 사업부도 있고 또 영상 사업부도 있고 다른 생체 신호 사업부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상장 회사고요. 그래서 음성 사업부는 이제 사업부 자체를 좀 폐지하고 나머지에 집중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고 제의가 들어왔고 저희가 그걸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저희가 기술적인 면보다는 시장을 선점한 시장을 저희가 이제 같이 가져오는 의미가 더 컸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덕분에 저희가 이제 시장 점유율의 1위에 올라서게 됐고요. 그리고 뷰노뿐만 아니라 저희가 그 SI 쪽에서 병원에 설치하려면 이제 프론트하고 이제 백엔드 이런 쪽으로 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음성 기술만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기술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대표 취임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다고 싶어서 잘하는 그 도입이 되는 업체가 있어서 그 업체에 그 저희가 인수를 해서 그래서 우리 기술만 가지고는 안 되니까 연구소만 가지면 안 되니까 현장에서 잘하는 것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이 통합한 것이 아마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음. 앞으로 뭐 R&D나 사업화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날개를 좀 달 것 같이 보이는데, 네, 혹시 그 현장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요즘 의사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까? 네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 현장에만 계시는 분들은 이런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도 겪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네. 저는 그 의사들이 굉장히 주위에서 창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전좀 우려가 되는 게, 좀 뭐 선배로서 미리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의사들은 굉장히 그 진료 행위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굉장히 보는 시야가 굉장히 굉장히 전문적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이고, 본인이 그쪽에서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반드시 잘 될 거야라는 그런 그 확신 같은 게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하다 보면 기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같은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시장에서 성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성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의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를 봐야 되냐면 결국은 내가 이 물건을 만들었을 때 누가 사주고 그다음에 그 사주는 사람이 과연 기꺼이 그 돈을 내고 사줄 것이냐는 우선 그거부터 먼저 출발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 의사들은 그 저거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개발하는 거예요. 개발해서 한 4, 5년 개발하다가 이거 왜 안 사주지? 그때서 의문표를 이제 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 생각할 때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처음부터 막바로 뛰어들지 마시고 이 물건이 개발됐을 때 누가 살고 얼마나 이익을 내고 얼마나 이게 파급 효과가 클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기술은 사실은 주위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하면 기술자는 우리가 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그건 걱정하지 말고 기술을 해서 개발해서 하고 난 다음에 일을 먼저 생각해서 창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지금 현재 이제 제가 본부를 맡고 있는 이제 광주에서도 AI 중심 도시를 건설하고 있고 뭐 반도체 중심 도시로 또 거듭나고 있는데 혹시 광주에서 사업을 하거나 혹시 사무소를 차리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저희는 정말 광주는 뭐 제가 항상 학회 갈 때부터도 항상 광주 가면 기분이 좋고 그래서 광주 기분 좋은 도시고 광주가 좋은 게요. 광주는 굉장히 이, 질서가 정연하고 그리고 이제 이 딱 그 조직이 뭐 체계가 딱 잡힌 그런 도시가 광주고 또 전남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의료 자체도 일본 같은 데 보면 큐시 같은 데 보면 아주 이 상급 종합병원에서 이렇게 해서 테스트해서 이게 좋다고 생각하면 밑으로 금방금방 이게 퍼지는 데가 바로 이 큐슈거든요. 그런 문화가 광주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조직적이고 또 이 후배가 선배를 존경하고 또 제자가 또 선생님의 말을 잘 듣고 그런 의료 환경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훨씬 더 저희가 이 비즈니스 하기도 좋고 실제로 의사 선생님하고 접촉해서 개발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할 수만 있다면 광주에서 한번 좀 저희가 한번 이 퀀텀 점프하는 그런 도약지로 한번 정말 광주를 택하고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음. 네, 대표님 끝으로 퍼즐 AI의 향후 계획과 목표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모바일로 하는 이제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이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금년하고 내년까지 굉장히 급속도로 이제 확산을 시킬 거고요. 이와 동시에 저희가 지금까지 기존에 없던 AI의 모든 기능을 총동원해서 그러니까 아주 의사와 간호사들이 진짜 말만 하면 편안하게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기구를 여기다 만들 겁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만들고요. 이 솔루션을 통해서 무엇이든지 연결될 수 있는 또 그런 생태계도 좀 구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목표고요. 그리고 아마도 금년부터 저희가 미국 진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지금 병리학 또 미국의 종합병원에 진출하고 서로 해서 금년도 아마 봄부터는 한 병원을 테스트 필드로 생각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미국 버전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미국 나가서 내년부터는 미국에서 좀 이렇게 비즈니스를 정식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자면 보이스 EMR을 통해서 병원과 의료진과 시민들, 결국 네, 시민들의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그리고 미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을 토대로 또 해외 시장에 진출하셔서 뭐 어떻게 보면 네, 세계인들의 의료 문화를 바꾼다는 그런 네,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